엔저의 위험성은 환율방으로 던져질 미국채의 금리 상승과 증시 하락의 위험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지수는 41로 상승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지수는 71로 유지하였습니다. 1. 엔달러 155엔 뚫다 위험성. 1990년 6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 런던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돌파하였습니다. 일본 당국자들은 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취지로 개입 발언을 반복했지만 엔화 약세에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데 17일 한미일은 첫 세계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 1위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의 협의로 인해 달러를 빌리는 형식으로 찍을 권한이 있는데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건 단순히 동아시아 자산 하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의 가치 행방까지 결정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미국 제조업 4개월 만에 하향 국면. 미국의 제조업 부문 경제활동이 4개월 만에 위축세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고용지수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는데 미국의 대표 집계 방식 중 최근 ISM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더 자료 신뢰성이 높다는 상황에서 이번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집계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9.9,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50.9로 하락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연준의 고금리 결정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기대로 개발도상국 지수는 0.7% 상승, 홍콩 항생 지수는 1.9% 상승 등 아시아와 남미 등 신흥국 위주의 주식들이 반등하였습니다. 3. 메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전망치 하락에 마이너스 17% 급락. AI는 수년간 투자해야 하며 돈이 되려면 오래 걸린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메타가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에 못 미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17% 가깝게 급락하였는데 회사는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기존 예상치보다 높였고 차세대 먹거리로 꼽았던 가상현실 분야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개발이 실적으로까지 연결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메타 주식 포함 이번 장에선 AI 쪽 섹터 붐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4. 중국 화웨이 자율주행 시스템 발표. 성능 상관없이 쓰게 할 중국 화웨이가 자율주행 시스템 첸쿤 ADS 3.0을 공개했습니다. 사측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물론 구동 CC와 오디오, 운전석을 통합한 제품으로 주행 시 인간과 비슷한 예측 및 제어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하였는데 진 CEO는 올해는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 대량 상품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년 안에 첸쿤이 탑재된 자동차 모델 10여 종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이며 올해 연말까지 50만 대 차량에 첸쿤을 탑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5. 일본 네이버 라인 매각 압박. 한국은 뭐하나. 일본 정부의 압박에 네이버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앱 라인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라인에서 개인정보 약 50만 건이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네이버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압박하고 있는데 일본 소프트뱅크 측은 네이버의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주식 매각을 요구했고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가진 상황입니다.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주식을 조금이라도 취득해 A홀딩스 출자 비율이 높아지면 라인야후 경영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미국과 일본은 규제를 자국 산업보호나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한국은 자국 기업 규제에 주로 쓰는 난센스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틱톡 법안처럼 전 세계는 개인정보를 중시화하고 탈세계화에 맞서 자국 기업 성장을 밀고 있는데 한국은 쿠팡엔 세계 최초로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제품 진열 방식 문제점 등으로 조사 중이지만 알리와 테무가 판매하는 장신구 중 404개가 발암성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피해 신고가 나와도 후속 조치가 없는 중이며 중국으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6. 자전거 재생 플라스틱 100%로 만든다. 네덜란드 자전거 제조사 메테리얼 바이크는 모션 플라스틱 전문 기업 이구스 모션 플라스틱과 협업을 통해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전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메테리얼은 2014년 재활용 플라스틱을 자전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약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발전시켜왔고 기어, 벨트 드라이브, 브레이크, 베어링 및 기타 기술 구성 요소 등 전부 재활용 플라스틱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으며 녹이 강하고 기름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 쓰임을 다한 뒤에는 또다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전하였는데 회사 측은 제조에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결합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전기를 잡아먹을까? 데이터 센터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며 보통 상업 오피스텔의 10배에서 50배까지 더 소비한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EA에 따르면 26년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는 1000TWh 이상으로 일본의 연간 전력 소비와 맞먹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1회 검색 시 0.3W의 전력이 소모되지만 생성형 AI 챗GPT는 1회 검색 시 2.9W인 10배가 소모되는 실정입니다. 엔비디아 H100은 시간당 최대 700W를 소비하는 제품으로 한 달간 풀로 돌렸을 시 504kW를 소비하는데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소비량은 307kW 정도이며 1인 가구는 많이 쓰면 120kW 정도라고 보았을 때 H100칩 한 개는 약 5명의 1인 가구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번 짓는데 H100칩 수만 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상 대도시 인구 전력 소비량만큼 계속 필요하다는 얘긴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데이터 센터는 25년 216개에서 32년 1200개 가까이 증설 예정이며 국내만 약 1200MW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MW는 1W의 100만 배로 1인 가구 기준 1000만 명이 더 쓸 전력량입니다. 2016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전력망은 7,300개 이상의 발전소와 25만 킬로 넘는 고압 전유선, 수백만 킬로미터의 저압 전유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내만 해도 이 정도 전력량인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소와 반도체, 배터리 공장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전기가 필요하며 전력망이 필요할지 아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칩의 성능 향상과 양자압 러닝 등 여러 개발이 진행 중이니 지켜는 보셔야겠지만, 전기 부족 문제는 몇 년 후 필수적으로 닥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엔저의 위험성은 환율방으로 던져질 미국채의 금리 상승과 증시 하락의 위험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